중정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는 지친의 지귀한 몸으로 전리가 뛰어나니 그에게 특히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라. 사시는 논한다. 공신 옹주는 성족의 귀인 엄씨의 소생이다. 연산의 모비인 윤씨를 폐위하는 일에 엄씨가 관여하였다 하여 때려 죽이고 아울러 그의 딸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서 왜군에 가두고 위리 안치시켜 그를 곤욕하였다. 유배되는 날 옹주는 몰래 그 남편의 신주를 품고 가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숨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제사 지냈는데 끓인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전신한 뒤에야 먹었다. 반정 뒤에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런 하사가 있었다. 위리 안치는 유배형의 하나로 보통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였다. 집 둘레에 가시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자에게 적용하였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으므로 위리 안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주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내었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한승현을 해임하다. 대간이 전을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승형은 부정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승진시켜 정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된 자의 조하고 승장하는 것은 교화에 매우 큰 것이니 만약 한 사람을 징계하여 폐습을 고칠 수 있다면 그를 재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우선 그의 벼슬을 해임하여 뒷날의 교화를 보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3일 모 첫 번째 기사 교성군 노공필이 아뢰기를 전번에 원자께서 신의 집에 비유하셨을 때 내사하시기를 매우 후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감히 사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살해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원자가 여염 집에 가서 요양하는 것은 본래 사설에 구애된 것이니 이미 국본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다. 노공필이 때때로 녹을 받는 집안으로서 본래부터 가산이 많아 나인 환관에게 공업하는 것이 매우 풍부하고 뇌물을 수없이 주니 봄의 무리가 그 이득을 많이 얻으려고 민가에 전전하면서 비유하게 하니 이르는 곳마다 후하게 괴유하여 내 은을 바라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것은 모두 노공필이 열어놓은 것이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3일 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형조 주하랑 강희신이 폐세자의 빈의 그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폐세자가 정씨와 비록 길례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납징을 하였으니 만약 대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참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육조의 난관은 비록 문신일지라도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하물며 무능히 한미하고 이처럼 대의를 모르는 자이겠습니까? 재임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폐세자가 정책에 이미 납증하기까지 하였는데 강일신이 며느리로 삼았으니 마땅히 채직시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은보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간의 한승부가 함부로 쌀에다가 농간을 부리는 자들을 장 100, 도 3년에 처하고 전린의 좌주와 통용한 사람 모두 장 80에 처하며 추악한 면포를 제조한 자는 제세를 어긴 유로선 논단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영에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해 중법으로 금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쁜 쌀과 나쁜 배를 금지하는 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율문이 있는데 그래 금지시키지 못한 것은 곧 유사가 해이하여 봉행하지 못한 죄이지 법이 무겁지 않은 때문은 아닙니다. 유사가 상시로 법령을 봉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거쳐야 할 바를 알도록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한율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백성을 법망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정하고 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각 명례가 있는데 장 100도 3년의 지극히 중한 법입니다. 지극히 중한 법을 세우고는 율명을 들어 입증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로서 단죄하는 것은 법률을 신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서를 어긴 율은 지극히 중한 율문인데 추악한 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율을 적용한다면 정말 이 율을 범한 자에게는 다시 무슨 율로서 처단하겠습니까? 만약 형벌을 더 올린다면 법은 더욱더 무거워져서 마침내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간에 들으니 몇 자의 배와 몇 대의 쌀을 갖고 시장에 들어오는 자는 거의 다 국민으로서 아침과 저녁거리에 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징속하는 것이 10필 이상이 되어 가산을 팔고 빌어오고 하여도 또한 완납하지 못하니 가엾은 정상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은 걱정 없지만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백성 가엾구나 하였습니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의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검하려는 것인데 빈궁한 자가 먼저 그 폐의를 입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정치의 본의이겠습니까? 대저 해사마다 각자가 수교하여 법령을 더욱 무겁게 한다면 혼란을 이길 수 없고 백성도 믿음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간사한 것을 금하고 사특한 것을 막는 것은 선왕의 법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법을 힘써 준행하게 하시고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유사히 해이한 죄를 일책하시고 새 법조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매우 다양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한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미 정하였으니 잠깐이라도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정종 10년 6월 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경상도의 창원, 김해, 양산, 영천, 곤양, 함안, 고성, 거제, 웅천, 사천, 칠원, 진해 등의 고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와서 나뭇가지와 잎이 부러져 떨어지고 까마귀와 솔개와 새들이 상하고 죽고 기장과 서석과 이른 벼가 쓰러져 손상되었다. 6월달, 윤달이 있었지. 6월달에 태풍.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는 지친의 시기환 몸으로 절행이 되어났다. 그런데 지금 삼강 행실 속록을 보니 기록에 참여되지 못하였다. 어찌 매몰되어 알려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잔집청에 문의하여 주기하게 하라.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한승부 서윤 이말이 폐주의 중궁 신씨와 더불어 가사의 일로 형조에 소송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일은 궁궐에 관계되는 것으로 매우 큰 변고입니다. 그를 파면하여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이 말이 혼인한 집에 교사하여 쟁송하게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할 수 없으니 파면은 지나치지 않느냐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말이 주서가 되었을 때 그 직책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권례에서 선음하였다는 비난도 있었으니 이번에 행록을 받은 것은 비록 이 일이 아닐지라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강필이 승지로 있을 때에 글을 써서 보이기를 당상의 안전에는 편지가 쌓여있고 난간의 방에는 붉은 치마가 모였다 하였는데 이것을 항상 구실로 삼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국대전 형전 천처 첩자녀 조의 대소 원인 밑의 급 양민
세자를 깎아버리는 것이 좋고 나쁨을 수위하라고 명하였다. 유순, 정광필, 김은기, 노공필, 김전, 이계맹, 유담년, 한형륜, 유미, 정광국, 서극철이 의논들이기를 성종조의 대전을 경정할 때 급 양민 세자를 넣어서 기록하여 반강하여다가 얼마 안 되어 또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급 양민 세자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깎아버렸습니다. 그때의 의논이 매우 상세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 파결한 의논들이기를 대전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빼고 보태어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폐해가 있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만료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양민이 되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천인이 양민에게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을 모두 천인으로 삼으니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군액이 모자라고 줄어드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인이 공사천에 장가들어 낳은 자식이 대속헌원의 첩의 소생으로 면천하는 자와 그 높고 낮은 신분이 무엇이 그다지 동떨어지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구애되어 그들에게 양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급 양민 세자를 옛 조문에 첨가 기록하여 양인 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율문에는 양천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법을 주로 하는 것은 그 노로 하여금 양인에게 장가들게 하여 그 소생을 점유해서 자기에게 이 소속되게 하려는 것이니 양인이 줄어드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다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율문을 밝혀서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였다. 안당, 고영상, 정몽정, 심정, 이장곤, 이장생, 이세응, 이맥, 이빈, 유인숙, 김구, 유자임, 기준 등의 의논은 신용계 등의 의논과 같고 권균, 장순선, 조원기, 홍원필, 이언호, 임추, 민수천, 이청, 임권 등의 의논은 유순 등의 논의가 같았다.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순조실의 22권 중종 10년 6월 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순조실의 22권 중종 10년 6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순조실의 22권 중종 10년 6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해조 때에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각박하게 하였으므로 근래 이것을 교정하고자 하여 모든 일을 힘써 간이하는 대로 좇으니 인심이 도리어 대패하게 되어 유식한 선비에 이르렀어도 또한 해이한 자가 없지 않습니다. 성문은 판교 김안국과 같은 자는 본래 부지런히 삼가는 것으로 봉직하여 있는 곳마다 자기의 직책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많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 김정국이 이조 정랑이라 상피가 되므로 비록 옮겨서 임명하기에 가당한 것이 있어도 의명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차례를 따르지 않고 타경한다면 그의 인심을 진작시키고 선비의 습속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승지를 임명해야 하는데 의망할 자가 적습니다. 바라건대 김안국도 아울러 의명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김안국은 한각 승지일 뿐만 아니라 타경하기에 가장 합당하다. 승지뿐만 아니라 타경하기에 가장 합당하다. 승문호는 사대하는 일이 지정하므로 권면 격려하는 방도는 직무에 부지런하다고 삼가게 하는 데 있다는데 만약 갑자기 개임한다면 대신에 힘쓰는 뜻에 합당치 않다. 그러나 개만되어 당상반에 승진한 뒤에 타경하는 것이 또한 좋을 것이다 하였다. 안당이 또 아뢰기를 김안국이 승문원에 있는 것이 진실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승지라는 지중한 직임을 다른 곳의 일이 기묘하다고 의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의망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안국은 성질이 강직하는 마음이 넓지 않다. 남의 불순한 것을 보면 등에 가시가 있는 것 같고 남의 착한 일 하나를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좋아한다.
경하게 입시하였으는 바른 말로 충간하여 숨기지 않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적으니 상이 자무 끄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승문호는 4대 교리는 문서를 여사로 보고 부지런히 익히지 않았는데 김안국이 판교가 되었으는 요속들을 앞장서서 거느리고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더운 때라도 일찍이 조금도 일과를 폐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부지런하고 삼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만약 그를 발탁 등용한다면 그의 선비의 풍습을 격려할 수 있었을 것인데 상이 즉시 쾌하게 안당의 주청을 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아이고야 조광조 노네. 안당이 아래기를 이제 성균관이 천거한 것을 살펴보니 조광조, 김식, 박훈 등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실로 경수에 밝고 행실과 수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거되었으니 반드시 성균관의 당상 장관과 200생원들의 뜻에 맞은 뒤에 청교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은 마땅히 문신을 등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조광조는 또 효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실이 높으나 본래부터 가자가 없으니 이제 만약 참봉을 제수하는 데 그친다면 비록 10년이 되어도 진작시킬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올려서 선무랑으로 삼고 주부의 직에 준하게 하여 그 하는 바를 관찰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세 사람은 뜻이 같아서 공리에 급급하지 않고 성현의 학문에 뜻이 있었다. 항상 소학을 읽어 그 행실을 계측하고 또 논의를 중재하지 않으니 사림이 자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세 사람은 도가 같고 뜻이 맞지만 그 하는 바가 각기 다르니 기질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조광조는 밝고 바르고 매우 고두며 식은 통달하고 주편하며 후는 덕행과 기량이 일찍 이루어졌다. 세 분 다 진짜 좋네. 중조실록 22권 정정 10년 6월 8일 개 세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근일 홍문관이 상소에 정사할 때 척속에 많이 기울어진다 하는데 홍문관이 전혀 척속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사에 척속을 많이 쓴다는 말이다. 내가 어찌 그가 척속인 것을 알았겠느냐. 다만 바깥 논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였으니 내가 매우 미안하다 하며 안당히 아뢰기를 이제 상교를 들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감스런 생각이 듭니다. 해조에서는 척속이라는 것을 사용치 않고 오직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의명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한때 상수한 뜻을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8일 개한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오사오는 이미 사관이 되었으나 승지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숨기고 적지 않으며 또 그 말한 것이 내외가 다르고 바르지 않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주문하소서였다. 대사원 권민수 사관 이행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삼가 아래입니다. 대간이 신 속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그 뒤에 해조에 명하여 삭제해야 할 것을 논의하게 하여 삭제한 것도 또한 이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추청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조문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아있는 조문이라도 또한 잘못된 것이 많으며 또 대전의 예법과 서로 저촉되는 것이 있어 어떤 것은 시행하고 어떤 것은 시행하지 않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떳떳하고 원대한 법전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전일의 대간이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삭제한 데는 이미 영전될 수 없습니다. 또 서경할 때에 신등이 심화를 참고하여 보니 그 삭제한 것은 본래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지만 그중 아직 삭제하지 않은 것도 또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해조가 아직 삭제를 주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권의 책이 도리어 흑책이 되었으니
이러고도 이름을 국전이라 해도 좋겠습니까? 조정의 처음 뜻은 근래에 수교가 호번하에 조차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만약 속록을 찬정하여 성법으로 단정한다면 물란한 배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록 이외에 또 행용되고 있는 수교가 있어 신속록에 실려있는 법조보다 더 많으며 그리고 신속록에 실려있는 조문을 또 삭제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물란한 배단이 도리어 전보다 더할 것입니다. 지금 신속록 가운데서 아직 삭제하지 않은 것은 속록이라 하지 말고 대전과 합치지도 말고 다만 수교라고 하여 이것을 지금의 수교와 함께 서로 참가하여 행용하되 배단이 생기면 그때마다 제거한다면 비록 속록이라는 이름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법을 행용하는 실인은 있는 것이니 성전으로 정하여 놓고 경솔하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등은 또 상고하여 보니 역대에 모두 전패가 있어 물화를 유통하는 것은 백성이 쓰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화도 또한 그 남긴 뜻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폐지하여 행용하지 않고 오로지 면포를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면포가 거칠고 품질이 나빠 부녀자들이 공력만 허비할 뿐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물가가 등기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미 그 폐해를 알고 봐야 할 일을 검단하고 있으나 물화는 물과 같은 것이므로 이름하여 셈이라고 합니다. 물을 막는 데 있어 그 흐름을 막아버린 채 길을 터서 그 물결을 인도하여 유통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다만 추포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저화는 다시 쓰지 않으니 이것은 물을 막는데 소통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저화의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인 것이 유사가 다만 거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행용할 것을 거듭 밝히시어 물화를 유통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옛날 하우시가 도산에서 전패를 주초하고 주나라가 구부를 실천한 이래로 중국에 유통되어 지금까지 폐해가 없는 것이 전패입니다. 삼한 중보, 동국 통보, 동국 중보, 해동 중보, 해동 통보와 같은 것은 중국 전적에도 실려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또한 처음에 전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패가 너무 돈이라는 화폐는 그 질이 견고하고 형체가 가벼우며 쓰기에 편리합니다. 받고 옮겨 갈수록 더욱 광채가 나고 먼 곳에 가져가도 수고롭지 않으며 한번 주조하면 만세에 전할 수 있습니다. 신등은 들으니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조선 통보를 주조하여 행용시킬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뒤에 무슨 일로 인하여 중지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추포는 진실로 나라의 큰 폐단입니다. 그러나 전패가 만약 통용하게 되면 실로 만세의 이익입니다. 바라건대 돈을 주저하게 하여 지금의 저화와 아울러 행용하게 하고 민간의 추포를 관이 사들이고 또 추포의 행용 연한을 정하소서. 그리하면 전패와 저화는 나라에서 제조하는 것이니 그 공급이 무궁할 것이며 추포는 민간에서 쓰는 것으로 현재의 수량이 유한합니다. 무궁한 화폐를 공급하여 유한한 추포를 거둬들이되 연한이 정해 있고 범금을 시행한다면 백성들도 또한 뒤로는 추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나쁘게 제조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양사의 차자를 보니 두 가지 일이 매우 모두 마땅하다.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저화는 원나라의 보초와 같은 것으로 돈으로 쓰던 저주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길이가 한자 6치, 너비가 한자 4치, 태조 때 이 종이 한 장을 쌀 한 대에 준하였다. 추포는 오리 굵고 거친 배를 말한다. 진저실의 22권 중종 10년 6월 8일 개해 5번째 기사 윤은보를 승정원 동부 승지로 이행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내문을 사관으로 조광조를 조지서 사지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행은 겉으로 사림의 경앙하는 바 되었으나 선인을 끓이는 마음이 있으니 다른 날 사람을 모해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김 내무는 겉으로는 재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으면서 창념하지 않은 자이다. 일찍이 사복정으로 은교가 되어 옥당에 들어왔을 때 말하기를 한결같이 어찌 청렴하게만 하고 요구하지 못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인가고 하였다. 조광조는 소년실에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리하지 않고 뜻을 세움이 고원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세상 일을 개탄하면서 과거 보기 위한 그를 일삼지 않으니 부영과 종족들에게 세속과 어긋나서 남의 비방을 산다고 꾸짖음을 당하였다. 장성하여서는 성리하게 잠심하였다. 자기의 한 말을 실행하고 행동은 예법을 준수하니 한때의 유사들이 애모하여 종류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복양하더니 어머니가 뭘 하매 초상과 장사와 제사를 반드시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되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랐으며 처자가 서울에 있었으나 일찍이 한 번도 성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균관이 학행이 있는 자를 청가할 때 조광조가 첫째로 뽑혔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고 또 아뢰기를 무반에 사람을 쓰는데 도청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사람 쓰는 것이 많이 그릇되어 신숙기, 박수련 등이 문음으로 혹은 경력이 되고 혹은 도사가 되었으며 문관은 문신으로서 또한 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써야 할 것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합당하지 않은 것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노습은 풍조창 수에서 사복시 부정이 되었습니다. 노습이 풍조창에 있을 때 만약 조심하여 전수하였다면 어찌 하인들의 훔쳐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노습은 수석의 지위에 있는 관원이니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 사령을 만나 용서되고 다만 장년만이 죄를 받았습니다. 겨우 그 죄를 면하였을 뿐인데 어찌 급급히 성진시켜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노종은 패조 때의 소행이 과연 잘못되었다. 그러나 패하고 쓸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 교수를 거쳐서 주부가 되었으니 어찌 이것으로서 개정해야 하겠느냐. 오사온의 일은 그 뜻이 초사에 나타나 있고 승지 박광령은 하교하지 않은 일을 전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나 이 일은 추국할 것 없다. 도청부는 무신이 있는 곳이니 박숙기, 박수련, 문관 등은 체임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개성부의 인민들이 전조에 남긴 풍속에 의하여 불교를 승상하고 이륜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염려된다. 예조로 하여금 삼강행실의 수량을 더 많이 인쇄하여서 내려보내게 하라.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0일 월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영의 일은 그의 범한 죄가 인륜의 큰 병고입니다. 삼촌에게 패리하고 모자로 하여금 이간하게 하였으니 만약 끝까지 추문한 후엔 그 죄가 어찌 파직에만 그치겠습니까? 또 반드시 이영 한 사람을 추문하여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개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 석방한다면 이륜의 죄를 범한 자의 죄악을 징계할 바가 없으니 그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낭이 서장을 올리기를 지난 윤 4월 20일에 영광군의 아전들이 본업을 모배하여 관아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일체 금지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서로 의논하여 아래 아전들과 군졸들을 유인하여 서명하게 하고 드디어 20자를 집에 차례로 돌아가며 연회를 열고 기녀를 불러다가 놀면서 4, 5일이 되도록 출근하지 않은 채 그 고을을 배반하였습니다. 병고가 매우 중하므로 담양 부사 박상을 차사원으로 삼아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 복희달이 그때에 항상 아래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배역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직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을은 민심이 풍속이 몹시 완악하고 아전들이 횡포하여 그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서로 임명하는 수령은 위엄과 명망이 있고 밝고 바른 사람을 골라서 보내소서 하였는데 장계를 사헌부에 내렸다. 사신은 논한다. 희다란 용렬하고 어둡고 나약하여 온 고을의 정사를 간사한 아전에게 맡기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하루는 박상이 그 고을에 들어가서 호세한 아전을 억제할 계책을 가르쳐 주었다. 이에 복희달이 억지로 기를 부리어 함부로 형장을 사용하되 가혹하고 각박하게 함이 절제가 없어 도리어 이반을 일으키게 되었다. 복희달이 급히 감사에게 달려가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의 종을 시켜 공문을 갖고 성을 넘어가서 고소하게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전교하기라. 오사오는 본래부터 고의가 아니었다. 옛말에 고의가 아닌 잘못은 아무리 커도 용서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어찌 형처할 수 있겠느냐. 이 영은 비록 죄가 무거우나 이미 형을 받고 무죄를 변해 하였는데 또 뒤쫓아 그 직을 파면시킬 수 있겠느냐.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조 10년 6월 1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였다. 여름철에 우박과 나강군에서 발 5개가 달린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노습은 체임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3등 성천에 홍수가 져서 가옥, 사람, 가축 등이 표류하고 익사한 것이 매우 많았다. 민가 190제, 인구 104민, 소, 가축, 정결 등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예조판서 권균이 졸곡 뒤에 차기를 하여 장가들었습니다. 우레이에 이르기를 졸곡 뒤 사흘 만에 차기를 한다고 하였으니 범인에게는 본래 금할 수 없으나 권규는 일품 대신으로 미관들과는 다르니 그렇게 급급히 아내를 맞을 수 없습니다. 대행왕비의 장사를 만약 5월장으로 하였다면 권균의 취처한 것이 졸곡 전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관의 장이 되어 국가의 예의를 다 여기서 바로잡는 것인데 그의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어찌 예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벼슬을 체임하소서. 남피로는 본부가 처음 주문할 때 자운선에 이미 하나하나 복조하여 그 죄가 작지 않으니 남피로는 어찌 쉽게 복조하겠습니까? 중죄를 면하고자 하여 세 차례의 신장을 참은 것뿐입니다. 깊이 측응하게 하소서. 영광군 아전들의 병고로 인하여 감사가 군수 복희달을 체임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체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전들이 반드시 그 수령을 체임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체임한다면 그들의 수적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아전들의 죄를 정한 뒤에 복희달의 직을 체임하게 하소서. 이 일은 작은 것이 아니니 속히 겸 어사를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요종 오사온 이영의 일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권균이 5개월을 경과하지 않고 아내를 맞아들였으니 대간이 아뢰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이미 장사의 기한을 정하였으며 정한 기한을 지난 뒤에 혼취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취재하지 않고 홀로 권균만 논지하여 다만 예간을 체임하더라도 역시 벼슬을 깎는 것이니 사체에 미편한 것 같다. 지방에 간사하는 아전들이 조금만 그 수령을 미워하면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 전일의 증산의 일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만약 영광의 아전들을 논지하지 않고 먼저 그 수령을 파면하면 그 슬쩍에 빠지는 것이니 헌부가 아랫말이 진실로 옳다. 겸 어사도 또한 속히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균이 후초를 맞이하는 것은 무후하기 때문이다.
비록 하루가 급할지라도 자신이 예관의 장이었어 어찌 일반 무식한 자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때의 물론이 모두 그를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그 뒤에 안시의 질투로 인한 무한한 괴로움과 모욕을 당하였으며 아침 저녁의 공식 공개에도 마음을 써주지 않았고 노복을 때려 죽이는 일을 팔이 잡듯 하였다. 권균이 마침내 이 때문에 상심하여 죽었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5일 경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졸국 뒤에 차기를 혼취한 것은 하는 것은 나라의 제도가 본래부터 그러합니다. 그러나 공교는 일품 대신입니다. 나라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것이 특수하게 다른 점이 있으니 대신이 스스로 처신하는 것도 또한 군수의 관리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공교는 이런 진실로 다른 사족들과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조 판서는 하나의 예의를 맡아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고 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권근이 어떻게 예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모름지 예관을 개임해야 합니다. 하고 또 노종, 이영, 남필원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권근 노종 이영 남필원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양주의 녹양장은 옛날 갑사들의 목장입니다. 처음에는 번성한 갑사들이 풀을 베어 말을 먹이던 곳이며 또 국가의 열무장이었습니다. 옛날에 도경하는 자가 많아 기사년에 도로 묵히게 하였으며 세조조에 권남이 받았으나 또한 도로 묵혀두었습니다. 기사년에 경작을 금하였는데 또 도경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난간을 보며 단속하게 하고 도경하는 자가 있으면 취지하여 함부로 도경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녹양장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6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이빈을 홍문관 전환 겸 지비 영광군리 추고 경차관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민수천을 홍문관 결의로 신광한을 홍문관 부결의로 최호를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변은 이현과 종 형제간이다. 성질이 모질고 사나우며 또 음탕한 여색을 보면 이류는 헤아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 동료들과 마주 앉아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래를 품고 있다가 사람의 그림자에 뿜는 물려와 같이 음음하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아이고야.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7일 MCN 첫 번째 기사 정부 6조 한승부 홍문관을 골정에 모이게 하여 후속록을 쓰지 않을 일과 저화, 전패를 사용할 일과 겸 춘추의 인원을 가주수로 삼는 일과 개성부의 관원이 민가에 옮겨 기숙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궁극을 몰래 사들이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속록은 저화에 관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정부와 해조가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 정광필, 김은기, 신용기, 장순선, 김전, 박열, 고영산, 이작은, 이계명, 유담년, 안당, 남곤, 김석철, 임유겸, 심정, 유미, 이장군, 이장생, 이세응, 이세인, 이맥, 서극철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 국패조의 포하와 저하를 통용한다 하고 주에 말하기를 모든 징속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감회의 주는 모두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저화로서 가격의 표준을 삼되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화는 다만 월세로만 수납하여 국고에 간직하고 속전을 징수할 때나 사고 팔 때에는 모두 행용하지 않고 오로지 면포만 사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간교한 무리가 온갖 방법으로 이득을 엿보아 면포의 직조가 점점 거칠고 나쁘게 되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쌀과 배는 임금 백성의 의식입니다. 모든 화폐는 모름지기 의식의 자료가 되는 것 이외에 따로 유통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들어야 재용이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역대에 통용하였으나 경중과 대수가 대마다 제도가 각기 달라서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정조에서 또한 일찍이 사용하다가 도로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저화라면 관인을 찍어서 발행하니 위조나 쪼개서 쓰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또 대전에 실려있으니 이제 거듭 통용하는 것을 밝힐 뿐 세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파는 경우에 포화 반반씩 사용하여 추포를 검단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경우의 속전 징수나 사고 파는데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게 하고 해조로 하여금 저화와 악포의 값을 결정하게 하여 그 값을 백성에게 주고 배를 사들여 관에 바치기를 양계 방수군의 납이와 같이 하여 편의한 대로 사용하고 또 저화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악포를 매수하게 하고 백성의 추포 직조를 금지하여 그 권한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 각 거울에서 올려보내는 선상노의 가포는 비록 형조에서 검찰하고 있으나 대개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배의 행용이 더욱 심하니 해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금후로는 각 고을에서 사섬시에 보내게 하고 사섬시에서 각 관사에 나눠주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고 조번기, 김안호, 이언호, 임추, 민수천, 유인숙, 이청, 임건, 기준 등은 의논드리기를 저화는 조종조로부터 행용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대전에도 실려 있으니 거듭 밝혀서 시행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전 국패조에 말하기를 속전을 징수하는 데는 오로지 저의 화를 사용하고 사고 파는 데는 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속전을 거두는 일은 적고 팔고 사는 일은 많으며 또 면표는 백성이 무궁하게 직조할 수 있고 쓰기에도 긴들한 것이며 저화는 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계가 있고 그 물건 자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를 중하게 여기고 저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금하기 어려운 사세로서 마침내 저패를 버리고 행용하지 않고 비록 속전을 받는 것도 또한 면포로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가 곡식 심기를 폐지하고 목민을 심어서 말리를 좋게 되었으니 곡식이 귀하고 면포가 천하게 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면포가 천하면 마땅히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배는 또한 배가 거치게 되어 추운 자가 옷으로 만들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작은 사고라고 하겠습니까? 농민은 경농에 힘쓰고 여인은 직조에 부지런하나 의식은 날로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식과 면포는 본래 의식의 권한을 줄여서 상인의 손에 소모해버리는 것, 곡식과 면포는 본래 의식에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나눠서 화폐로 하니 이것은 백성의 의식의 권한을 줄여서 상인의 손에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화폐를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한 옛날의 도리이겠습니까? 신등의 의견으로는 면포를 저화나 다른 화폐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속전을 징수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을 오로지 저폐만을 사용하고 면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화폐는 돈을 사용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경중에 혹 치우쳐서 쓰기에 불편하면 자모지제가 있어서 경중을 균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저하는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다만 한 대 쌀값에 준하여 무천과 교역에 유독 이 화폐만을 사용하나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또 두텁게 묶은 것을 여러 번 겹쳐 쌓으면 먼 곳에 가져가는 방해가 되어 사용하기 불편하니 동전을 투자해 저보다 조금 귀하게 해서 저와 함께 행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경중이 서로 공평하게 한다면 이것은 시로 백성에게 편리하고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부는 스스로 곡식을 증산하는 데 힘쓰고 여자는 스스로 배짜기에 힘써서 의식이 넉넉하게 될 것이며 전폐의 생산에 밀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항상 쓰기에 넉넉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왕의 무용의 물건으로 화폐를 만들어 유용한 재물을 유통시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고 유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장순선, 김전, 박열, 고영산, 이작은, 이계명, 유담년, 안당, 남곤, 김석철, 임유겸, 심정, 유미, 이장군, 이장생, 이세인, 이맥, 서극철 등은 아래기라. 후속록에 실려있는 조문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나니 남아있는 조문이 적으며 그리고 뒤에 받은 수교도 또한 많아서 다시 속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간의 아랜바에 따라 각 회사로 하여금 수교라 이끌어 행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조원기, 김안노, 이언호, 임주, 인수천, 유인숙, 이척, 인권, 기준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유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장순선, 김전, 박열, 남곤, 이장생, 이세응, 서극철 등의 의논들이기를 군각을 사모하는 것이 비록 온당한 것 같지 않으나 우리나라에 기묘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전례에 따라 사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들으니 관에 나올 때 응당 써야 할 인정으로 주는 물건이 예전에 비하여 더욱 많다 합니다. 만약 관을 지키는 자에게 인심을 잃으면 근심할 만한 사태가 있을까 염려되니 해조로 하여금 반전수를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자, 지제는 대수 두 가지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하는 제도이다. 크고 무거운 것을 뭐라고 작고 가벼운 것을 잘 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큰 돈을 많이 만들어 본위 화폐를 삼고 작은 돈을 보조 화폐로 삼으며 이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가 가치가 높을 때는 작은 돈을 만들어 썼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성 등에게 하문하기를 대간의 아랫말이 만약 상례의 일이라면 물을 필요도 없지만 지금 대간의 아랫말은 다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로 의심할 만한 것이 많으므로 묻는다. 대간이 졸국 뒤에 자기를 혼취하는 것은 이미 국법에 있으니 만약 다른 사족이라면 본래부터 검할 수 없으나 권규는 일품 대신으로 예관의 장이 되었는데 졸국 뒤 기년 안에 어찌 혼취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드시 그의 뱃슬을 체임하고자 하나 나는 유독 권규만을 들어 죄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노종의 이런 대간의 뜻은 다만 채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은 명부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나의 생각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남필원의 일은 그 일이 중대함으로 세 차례나 고문하였다. 지금 또 고문을 가한다면 원래 사주가 아닌데 운명할까 염려되어 형추하지 말게 하였다. 장차 그가 운명할 것도 생각지 않고 고문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경동은 자세히 하려서 아래라 하며 유승 등이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래기를 권근이 졸국 뒤에 혼치한 까닭은 그가 독자이고 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계사를 중하게 여겨 한 것이며 또 나라의 법에 졸국 뒤에 자기를 혼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인즉 그러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아는 뜻은 그가 예관의 장으로 있으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으니 그를 예관에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랫말은 진실로 당연하니 모름지기 그 뜻을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노정의 소행은 신등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간이 농계한 것은 반드시 종이 한림으로 있을 때 사초를 상과하여 임사홍의 부도한 행위를 도왔다고 거론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실로 잘못입니다. 다만 그를 종신토록 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등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즉 사초를 상고한 일을 들었으니 청현한 벼슬은 진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범한 일을 적발할 수 없으니 어찌 패해버리고 쓰지 않을기까지 하겠습니까? 상의 생각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남필원이 세 차례나 고문을 받은 것은 자운순이 복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린 기녀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으로 복조해 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며 또 그 범한 바를 적실하게 알 수 없으니 형신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권균 노종 등의 일을 아래고도 헌부가 아래기를 도청부 도사 이 종수는 인물이 잔악하고 혹독합니다. 전에 여러 번 수령에 제수되었으나 다 논박을 받고 채직되었습니다. 벼슬을 승진시키는 것은 모름지기 현능하고 근고한 공적이 있은 후라야만 하는 것이며 도청부는 무반을 뽑아서 임명하는 자리이니 잔혹하고 탐한 사람을 이곳에 둘 수 없습니다. 도와서 별자 이 세문은 지난 겨울 말에 현감으로 성적이 하등해 있었습니다. 대전의 법은 포편의 2번 중인자는 무록관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세문은 하등의 성적인데 이 중의 예의에 따라 쓰는 것은 매우 법에 어그러집니다.
또 도화세의 관원은 겸관의 예가 아닌데 세물을 단망으로 주의하여 쓴 것은 또한 이조의 잘못입니다. 벼슬이 비록 낮으나 대전의 법이 훼손됩니다. 그는 까닭에 아랜 것이니 모두 바로잡았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권균의 이런 예문이 이미 저와 같고 대신의 진태는 또한 경이한 것이 아니므로 정성에게 물으니 정성이 권균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계사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이 예관의 장으로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한 것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제 체임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노종, 이종수, 이세무예를 아래고 헌부가 또 남포 심이 모두가 전 공조의 난관이다. 추단 즉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패조 때 쓰던 유기와 동초를 반정 뒤에 다 공조에 내려주었는데 본부에서 들으니 그것이 간 곳이 없다 하여 추국하니 생리 오 귀지는 말하기를 오 한상 전 공조의 난관이다. 이 모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고 그 뒤에 세 번이나 공사를 변경하였으며 네 차례나 형신을 받고도 뒤에 도로 발명하였습니다. 설이 유가는 형신을 5차례나 받고 드디어 말하기를 그 유기는 심의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심의가 동철을 바칠 때 수철로서 대납하였습니다 하더니 그 뒤에 9차례나 형신을 받았으나 동철의 일은 전과 같이 복주하고 유기의 일은 도로 발명하였습니다. 장인 도숙소는 형신을 받은 것이 모두 7차례나 되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를 유기는 남포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오한상의 일에 관련된 오귀지는 8차례나 형장을 받고 죽었으므로 그 장오 사건은 추구할 근거가 없으니 이제 조율하여 아뢰지 못합니다. 심의의 사간이는 무릇 9차례나 신장을 받아 금방 죽게 되었고 남포의 사간이는 무릇 7차례나 신장을 받았으나 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신을 가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형신을 가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포와 시민들에게 공함을 보내어 물었더니 남포는 기명 등의 물건을 가져다가 남에게 빌려준 것을 자복합니다 하고 시민은 수철로 대납한 일을 복주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장호 사건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사유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뒤얽힘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RM 바로서 조율 정지하고 사유 이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사유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장 70에 도 1년 반에 처하고 고신은 다 추탈하며 남포는 장 60에 처하고 고신 등을 빼앗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전교하기를 노종 등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시민 남포 등의 추단 계목을 내려주고 전교하기를 이 문안이 장황하여서 다 볼 수 없다. 남포 시민은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비록 죄줄 수는 없으나 고신은 마땅히 빼앗아야 하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남포는 남곤의 형이요 심인은 심정의 아우이다. 모두 공조의 난관이 되었다가 장제로 오랫동안 수금되어 추국을 받았으나 마침내 남곤 심정의 세력으로 방면되었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저화의 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저늘에 미처 의논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의논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저화는 조중조에서 이미 상용한 것으로 대전에 실려있는데 지금에 이르러 폐하여 행용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요 관리가 잘 봉행하지 못한데 허물이 있습니다. 동전은 비록 중국에서 만세를 통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쓰는 법은 저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전패를 만들지라도 아마 저화가 행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물며 동철은 우리나라의 소행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입법하기를 좋아하고 법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조의 평소의 근심거리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거듭 조화의 법을 밝히고 물화를 유통시켜야지 반드시 다시 돈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포의 행용은 법금이 있으니 유사가 만약 법을 잘 봉행한다면 그 부정을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유순, 김준손, 이점, 유응룡, 민상안, 안연선, 조한선, 변수, 최한홍, 최진, 전오륜, 유계종, 이자견, 조계상, 손주, 성몽정은 의원들이기래. 근래의 국회의 범람에 대하여 시무의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군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전학해서 믿는 것이 견고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짧은 시일에 시용하고 곧 효과를 거두려고 하며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을 편리하게 할 겨를이 없어 재물만 다스린다는 이름과 법을 자주 고친다는 책망이 이미 자신에게 집중되므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여 전하께서 이제야 듣게 되신 것입니다. 전패가 중국에서 편리한데 우리나라는 불편하다는 것은 물정을 미루어 생각하고 사리에 비춰봐도 마침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백성의 심정은 옛것에 익숙하고 새것은 싫어하며 법령은 입법한 지 오래되면 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것을 변경하여 새것에 나아갈 때는 새것을 익히게 해야 백성도 또한 편안하게 여깁니다. 배단이 있어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교주 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득 시험하여 보고는 법을 세우지 않고 정음하고는 곧 패한다면 어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대전에 실려있는 국패는 정포와 저하 두 가지인데 정포는 무거워서 통용되지 않고 저하는 천하여서 정체됩니다. 면포는 백성의 옷이 되는 것이므로 중외의 통화로 삼은 것인데 공물을 바치는 자나 부역의 대가를 바치는 자나 매매하는 자나 무천하는 자가 이것을 사용하여도 저화가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년 이래로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비로소 단직 3종 면포를 그 여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점점 번지어 나갔는데 그대로 사용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익숙하게 봐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전전왕래하면서 공사의 통행들이 한갓 온갖 물가가 등기한 것만 알고 국패의 처남이 극도에 이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 남긴 폐해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작은 사고이겠습니까? 법이 백성에게 내려지면 백성은 두려운 것을 알지만 감히 법을 범하는 것은 백성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쌓인 폐해를 제거하는데 다만 법으로 다스리기만 하고 편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법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중외의 추악한 면포는 행용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백성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쓰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정화는 국전에 실려있는 것이고 동전은 고금에 통용되는 것이니 만약 임시로 일국을 설치하여 저화를 더 제조하고 널리 동전을 추조하여 저화와 동전의 값을 쌀로 표준을 정하고 민간의 추악한 면포는 값을 올려 사들이되 기한을 정하여 관에 바치게 하여 외방에도 또한 도회관을 설치하여 수매하고 기한 이후에 불명하는 자는 정한 법으로 논지하면 한갓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포가 없어질 것이며 이로써 동전과 저하가 통용되어 백성은 그 일을 받게 되고 변조에게 주는 나비의 비용도 국가의 저축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수십 년 쓸 것이 넉넉하여 국패의 부정한 배단이 저절로 없어지고 공사의 운수, 무천의 이가 또한 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의 배단으로 인하여 만세의 규범을 정한다면 국가의 매우 다양한 일이겠습니다. 또 들으니 저화를 국초에는 돈 1관에 준하였는데 그 뒤에 고쳐서 정포 한 필에 준하게 하였으며 또 고쳐서 쌀 1승에 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값이 무거워서 행용하지 않았고 지금은 값이 너무 가벼워서 행용하지 않습니다. 경중이 고르지 않은 것이 국패가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역대의 전패도 또한 이와 같았으므로 패단에 따라 고쳐 주저하였다는 기록이 어느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경중을 깊이 참작하여 그 값을 준정하여서 물화는 균평하고 재화는 통하게 하되 오랜 세월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면서 두어 해 동안만 시행하면 백성이 비로소 편리함을 알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뜻을 결정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홍은필, 윤자임 등의 의노도 또한 같았다. 한형윤, 송천희, 손중돈, 박의영, 이세정, 허광, 김극성, 최숙생, 유희정, 김근사, 조순, 이항, 황성창, 민원, 정수강, 이손, 정광국, 박호겸, 경세창, 이자화, 윤세호, 성운, 신상, 윤원도, 허괭, 박명손, 허흡, 김섬,
유성춘 이 약빈의 의논도 대략 같았다. 교주 고슬은 비판한 금은고의 기둥을 악유로 고착시키며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변통성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